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의 유한주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한주 박사님이 네이버에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 랩의 디렉터이기도 하시고, 그 의료 분야의 그 초고대 인공지능의 그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안에서 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 네이버 특히 이제 예전에 클로바 시절, 지금은 저희가 클라우드로 합쳐졌는데요. 작년까지는 네이버 클로바라는 조직이 있었거든요. 클로바는 AI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조직이었고, 그러면 의료 쪽에서는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 2년 정도 좀 된 조직이고요. 네이버가 이제 의료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의료를 AI로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좀 써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려고 만들었던 거고요. 부차적으로는 저희 사내병원이 이제 생기면서 네. 그 전에도 물론 그 양호실 정도의 그런 의료 시설은 있었지만 그 나군호 소장님이나 이렇게 신촌 세브란스에서 교수님들 오시면서 좀 커지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런 건강 관리나 아니면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기술을 접목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출발점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 주제를 좀 탐색을 했었고, 그래서 중간에 이 전통적인 예측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 혈액 검사 같은 걸 기반으로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거를 네. 알려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저희 네이버 자체도 2020년부터 계속 하이퍼클로바라고 그 한국어 모델을 계속 그 중심으로 두고 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네이버 클로바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가 가장 잘하는 기술에서 시작을 해서 의료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로 많이 이제 종료를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의료 쪽은 그 문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문서에 대한 처리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환자분과 의료진 혹은 그 스태프들 사이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분야잖아요. 네.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문진이라던가 그런 게 사실 다 이제 랭귀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성 인식과 그다음에 음성 합성을 붙이면 얘는 그럼 말하는 챗봇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에 되게 그 수요도 많다 보니까 접목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조금 정리해 보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 의료 인공지능 관련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 책임자신 거잖아요. 그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거 기술을 하고 있는 사람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그 타이틀이 되게 거창해 보인다. 그렇지 않고요. 네이버 안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뭔가 연구랑 기술을 개발한다 하면 저희 조직이 되겠죠. 네. 그 디지털 헬스케어 랩의 디렉터라고 미리 보내주신 그 CV에 적혀 있었는데 그 디지털 헬스케어 랩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하신 사내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라든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시는 조직이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 그렇기도 한데 사실 꼭 사내병원하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이제 상급 병원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내병원은 규모가 작은 병원이고요. 실제로 입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실제 의료에서 현장의 수요는 상급 병원에 더 많다 보니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랩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로 제가 미리 받은 거에는 보면 이제 뭐 병원 업무 효율화라든지 건강관리 지원 관련이 있었고 그 이제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이름만 적혀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거 있어가지고 제가 쭉 한번 읽어보면 뭐 스마트 서베이라든지 보이스 EMR, 스마트 코칭, 케어콜, 스마트 페이션트 서머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 서베이나 케어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하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케어콜 같은 경우는 저희 랩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되려 이제 기획팀 쪽에서 하셨다고 보는 게 맞고,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혹시 공개 가능하시면 소개를 각각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 서베이는 그 사전 문진 및 전자 예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 오기 전에 미리 아니면 병원 와서 간호사님들이 이렇게 문진지 주시잖아요. 그거를 미리 전자 형상화한 거고 그걸 기입을 하면
그걸 네이버 쪽에 이제 기록, 나의 기록이나 네이버 나나 이런 데서 네.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의 이제 수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사내병원 자체에서 그 EMR에 연동이 돼서 프리차팅이 돼서 뜨거든요. 임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고, 네.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랭귀지 모델이 막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 있지는 않고 다소 이제 룰 베이스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랭귀지 모델화하는 이런 쪽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네. 다음 보이스 EMR은 그 뉘앙스 덱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GPT-4도 그렇고 의무 기록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참 이제 보험사에 청구하기 좋게끔 이렇게 쫙 작성을 네. 해주는데, 근데 우리나라 의무 기록은 또 그렇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차팅한 스타일도 다르고, 그다음 뒤에 이제 어떻게 코드를 매핑하시는 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국내 현실에 맞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이스 MR을 하려면 일단 음성 인식을 잘 해야 되는데, 음성 인식은 저희 팀에서 직접 하진 않고요. 음성 인식을 하는 클로바 스피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 안에 각각의 이제 코어 엔진을 하는 팀과 그걸 이제 활용하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그 조립도 하고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협력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저희 병원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 녹음을 떠요. 의사 선생님이랑 그 환자 역할을 맡아서 시나리오를 뜨고, 그러면 여러 가지 소음이 있겠죠. 울리는 소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석션을 하거나 이러면 또 그런 소음도 막 들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인식이 될지 이런 것들을 스피치 팀하고 같이 잘 보고 있고요. 네. 그 기술은 사실 이제 클로바 노트라는 앱에서 쓰이고 있는 그쵸. 엔진입니다. 네. 이런 스마트 서바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거하고 보이스 EMR은 둘 다 EMR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혹시 EMR은 뭘 쓰세요? 저희 사내병원에서 쓰고 있는 거는 HD 정션이라는 회사 트루닥이라는 EMR 네. 쓰고 있습니다. 그거 기반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 서베이도 그렇고 보이스 EMR도 연동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스마트 서베이는 그렇고요. 네. 보이스 EMR은 저희가 EMR에 연동을 시켜놓지는 않고 별도 이제 클라이언트를 띄워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 EMR을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기술 자체에 대한 네. 개발을 먼저 하고 있고, 아마 일단 테스트 케이스로 거기 하시는 네네네. 거고. 네. 연동되면 연동을 하지 않을까. 예. 스마트 코칭은 뭔가요? 스마트 코칭은 실제 이제 사내에서 그 임직원들의 체중 감량이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저희 내부에 그런 사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만성질환자가 많지는 않아서요. 네이버가 생각보다 나이가 젊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체중 감량이나 아니면 운동 이런 것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코칭을 AI가 해주는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분적으로 네. 담당하고자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은 어떤 걸 했었냐면, 왜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은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체중을 보면 이분은 가만 놔둬도 한 3개월 뒤에 굉장히 많이 감량하실 것 같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약간 애매해서 조금만 도움을 드리거나 우리가 인터벤션을 하면 좀 성과가 나올 것 같은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초기에 좀 잘 판단을 할 수 있다. 잘하실 분은 그대로 좀 관리만 살짝 해주고, 결국은 이제 그 인터벤션이 필요한 그 부분을 잘 식별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유한한 자원, 간호 선생님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을 투입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하고자 라이프로그 기반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입력을 받고, 이분은 어떻게 코칭하면 좋을지 이거 네. 분류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봐. 그런 류로 좀 진행한 게 하나 꼭지가 있습니다. 네. 케어콜은 사실은 되게 외부에서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케어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팀의 웍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이제 많이 협의도 하고, 저희도 나름 별도 시나리오도 이제 병원하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코어 모델은 그 대화 모델을 하는 팀에서 주축이 돼서 한번 POC를 했었던 사업이고요. 실제로 지금 지자체에서도 좀 쓰고 계신 부분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나리오를 더 다변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케어콜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독거 그 노인분들한테 안부 전화해주는. 맞습니다. 케어콜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를 물어봐서 그 답변에 따라서 그 현황을 좀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외출을 잘 하고 계신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아니면 뭐 수면을 잘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운동을 하셨는지. 정리한 걸 누구에게 전달하나요? 지자체에서 관리자용 화면이 있어가지고 쭉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서머를 해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유대화거든요.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쭤보지만 일방적으로 막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지 그게 아니라
뭐 잘 지내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라포를 형성해 가면서 뭐 질문을 AI한테 하시면 AI가 적절히 답변도 드리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원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게 이제 특징인데요. 사실 네. 그 두 번째 특징을 좀 대화 모델 하는 연구팀에서 집중적으로 좀 검증을 해봤던 거고요. 이제 저희가 남은 거는 기술적 좀 개선도 있겠지만 사실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그거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이거를 전개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네. 또 상당히 또 그 후속 작업이 좀 필요한 네. 이들이라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좀 고민 많이 하면서 확장의 좀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도 케어콜 서비스는 계속 하고 있으신 거죠? 네네네. 그게 해운대인가 어디 부산에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게 제가 그 예전에 그 코로나 시기에 재택 환자들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독거노인을 주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같은 데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이 관리 툴에 대한 것도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련 인력들이 팀을 이뤄서 지금 네.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스마트 페이션트 서머리는 어떤 건가요? 요거는 저희가 사내병원에서 임직원들 건강관리를 할 때 서비스 중 하나가 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그 정보가 이제 회사로 동의를 해주시면 넘어오거든요. 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기본 검진 말고 이제 각 검진센터에서 하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서로 이제 연계된 검진센터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송출을 해주는데 혹은 이제 유저가 혹은 저희 임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리포트를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는 게 주요한 서비스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프스타일 가져가시면 좋고 아니면 내년에는 이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지금 요 부분은 좀 추적 검사를 하던가 후속 검사를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데이터를 봐서 분석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한 30분 정도 상담을 또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 그 내분비내과 선생님께서 지금 본사 건물에 한 4,000명 정도 상주하는데 이거를 하시다 치면 정말 아침부터 저까지 이거 엄청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매번 건강기록지를 이렇게 뒤져가시면서 뭔가 이게 인사이트를 추출해서 상담하고 또 이제 소개문서 너무 이제 번거롭다 보니까 그쵸. 일단 추출하는 부분을 네. 자동화한 게 페이션 서머리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시보드 형태로 주요한 증상이나 혹은 특기 사항들이 몇 줄 나가고 네. 검사 결과와 각 검사 결과가 지금 정상 수치에서 벗어났는지 어떤지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런 검사는 추천드리는 게 좋고 이런 거는 자동화된 게 이제 패션 서버리라는 툴이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시면서 담배는 얼마 피시는지, 가족력은 어떠신지, 아니면 뭐 술을 얼마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쭉 그 상담하시고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거 바탕으로 저희 하이퍼클로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쭉 종합해서 소개문 써주면 작성. 네. 비타민 D 1000 이상 드시고요. 뭐 이렇게 쭉 그 작성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스마트 페이션 서머리 기능이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송출하시는 거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면 좀 먼저 수정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 송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